진동의 물리량입니다.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피크 값이라든지 피크와 피크, 즉 양진폭을 나타내는 용어라든지 시력값, 평균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선 이 진동의 크기를 알려면 정연파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연파 신호에서의 변화표, 즉 편진폭과 양진폭, 시력값, 평균값의 관계식을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피크값 보시겠습니다. 이 피크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동량의 최대값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연파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연파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동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이 정연파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함수의 그래프와 같다 라고 해서 정연파라는 용어가 들어가 되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함수의 그래프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앙에 있는 선이 지준이라고 한다면 여기 중앙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이 최대값까지의 그 거리가 피크 값이 되어 있고요. 이건 한쪽에서 나타나는 진폭을 얘기하므로 편진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의 거리 피크 값 또는 최대값이라고 하고요. 이 편진폭을 2배를 곱하게 되면 양진폭이 되겠죠. 피크 투 피크가 되겠습니다. 시력값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의 질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시력값이 되겠고요. 이것은 피크 값의 약 0.7배가 되겠습니다.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신호 레벨을 서로 더해서 측정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값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부분,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시력값과 평균값 그리고 최대값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보시겠습니다. 편진폭, 즉 최대값을 VP로 나타낼 거고요. 피크 투 피크, V 피크 투 피크를 양진폭이라고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것입니다. 시력값은 V RMS로 나타낼 거고요. 평균값은 에버리지, V 에버리지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진폭과 최대값은 같은 의미로 최대값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값, 최대값은 시력값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이 피크값, 최대값이 나오고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최대값은 이 시력값의 루트 2배이다. 그리고 이 최대값은 여기 이 부분 숫자가 좀 오타가 있는데요. 이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입니다. 최대값은 평균값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값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게 되면 평균값은 피크값 곱하기 파이 분의 2가 되겠죠.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양진폭이 나오므로 이 양진폭은 평균값 곱하기 파이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공식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시력값 곱하기 루트 2배이다. 이것을 시력값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게 되면 피크값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평균값은 피크값, 즉 최대값 곱하기 파이분의 2가 되겠고요. 최대값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게 되면 최대값은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이 되겠죠. 이렇게 최대값, 시력값, 평균값에 대한 이 관계식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진동의 기본량 보시겠습니다.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하고 있는 물체가 정지 또는 평형 위치에서 최대 변이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진폭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쪽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형 위치에서 최대 변이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진폭만 나타낸 것이 편진폭, 양쪽의 진폭을 나타낸 것이 양진폭이 됐었죠. 이것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변이, 속도, 가속도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거리, 중립점에서 상한과 하한까지의 거리를 변이라고 하고요. 주로 낮은 주파수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성은 나중에 설비진단 기술에서 진동법에서 변이,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이용해서 그 진동 주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비를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정밀 진단 검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낮은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는 이 변이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중간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는 이 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며, 높은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는 것들은 가속도와 관련된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설비 진단을 한다라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기 앞에서 이 진동의 기본량에서부터 기초를 잘 다지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로 낮은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는 이 변이 같은 경우에는 회전기기의 언밸런스에 의한 진동을 평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중간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는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간이 진단에 사용을 하는데요. 전동기의 정기적 진동과 같은 2kHz 이하의 진동 측정에 이용됩니다. 단위는 속도의 단위인 미터/세크를 사용하겠죠. 높은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는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속도 증가량을 뜻하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가속도의 검출 감도가 높아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높은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검출 감도를 높이려면 이 가속도와 관련된 센서를 사용해야지만 측정하는데 더 유리하겠죠. 기어 베어링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단위는 미터/세크를 사용합니다. 주기에 대한 내용과 주파수에 관련된 관계식도 나옵니다. 주기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진동은 완전한 한 사이클에 걸리는 소요된 총 시간, 주기가 되겠고요. 기호는 t로 나타냅니다. 각 진동수 오메가 분의 2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기와 주파수, 즉 진동수를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가 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진동수, 즉 주파수는 F로 나타냅니다. 소문자 F로 나타내고요. 이 F는 주기분의 1, 그 역수를 취해줍니다. 이것은 주기가 오메가 분의 2파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주면 2파이 분의 오메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메가, 즉 각 진동수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2파이 F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진동수는 2파이 F라는 점, 이 식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상입니다. 위상이라는 용어는 그 다른 진동체상의 고정된 기준점에 대해서 어느 진동체의 상대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위상을 얘기하는데요. 즉 파동의 시작점 또는 기준점에 대한 상대적 위치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순간적인 위치 및 시간 지연에 사용되는 것이 위상이 되겠고요. 고유진동수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고유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외력을 가하였다가 다시 시스템의 외력을 제거한 후에도 시스템이 자유진동을 하는 진동수를 고유진동수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진동하는 특정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재료에 따라서 강성과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고유 진동수는 Fn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고유 각 진동수에 2파이를 나눠주면 되는데요. 고유 각 진동수는 루트 질량분의 강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고유 진동수가 나오겠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량 M은 고유 진동수의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그 고유 진동수와 강성, 즉 스프링 상수는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진 현상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공진 현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유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가 일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고유 진동수를 현저하게 낮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듯이 여기서 질량을 높여주거나 강성을 낮춰줌으로써 이 고유 진동수를 현저하게 낮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공진 현상을, 즉 고유 진동수와 그 강제 진동수가 일치되는 현상의 공진 현상을 우리가 방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이어져서 나중에 센서까지, 활용한 센서까지 이어져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관계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주파수의 특성을 지닌, 우선 높은 주파수라고 함은 가속도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낮은 주파수는 변이, 그리고 중간 정도의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속도, 가장 높은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가속도였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4번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문제, 관련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신호에서 반복 파형의 한 주기 사이에서 어느 순간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 자, 어느 순간의 지점, 즉 상대적인 위치를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위상 1번이 되겠네요.